광개토 한국사의 배담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서 이제 제일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과목이 한국사죠. 간단하게나마 한국사의 단원이 어떻게 이제 구성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한국사는요, 크게 분류를 하자면 두 개의 파트로 이제 구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전근대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근현대사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굳이 이제 크게 나누면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근대사 파트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국사 파트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앞부분, 뒷부분인데요. 전근대사 부분은 크게 1단원이 있어요. 이 서론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냥 이제 공부하기에 앞서서 다양한 이제 역사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한국사의 두 가지 의미, 한국사에 내재된 보편성, 특수성,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이라는 단원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리고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이라는 초기 국가들, 여러 나라의 이제 성장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끝내고요. 세 번째는 고대 국가입니다. 고대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죠. 누가 통일했나요? 신라가 통일했죠. 그리고 그 신라 북쪽에 북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누가 세웠다? 대조영이 세운 발해. 그래서 삼국시대와 남북국 시대를 합해서 고대시대. 이게 이제 고대사가 되는 겁니다. 고대사는 삼국시대와 남북국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대사 파트부터 사실상 분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정치사, 뭐 주요한 경제적인 사건들, 왕의 업적, 정치적인 흐름, 흥망성쇠,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 다음에 경제사를 배우게 돼요. 경제사가 뭡니까? 먹고 사는 거죠. 그럼 과거 고대 시기에 가장 중요한 생산의 그 활동이 뭘까요? 농사죠, 농사.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땅, 토지제도.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운영되려면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세금, 수치제도.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사입니다. 사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는 신분제도죠. 어떻게 신분제도가 운영되느냐. 마지막에는 이제 문화사입니다. 문화사는 크게 눈에 보이는 유물유적, 여러 탑, 불상, 건축, 뭐 이런 것들 배우게 되겠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죠. 뭡니까?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상, 종교, 유교, 불교, 기타, 풍수지리 등등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자,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고대의 정치, 고대의 경제, 고대의 사회, 고대의 문화, 이렇게 이제 고대사부터는 분류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중세사로 넘어갑니다. 중세사는 왕조로 보자면 어느 왕조예요? 고려입니다. 고려. 그래서 왜 중세라고 부르냐면 고대와 근대 사이에 꼈다. 그래서 이제 중세라고 부르는 거죠. 역시 똑같은 편제로 구성이 되죠. 어떤 편제? 이런 편제. 아시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자, 왕조로 치자면 조선사입니다. 왕조로 치자면 조선사인데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쓸까요? 조선사인데요. 조선이라는 그 왕조는요, 크게 두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 기준이 있어요. 바로 1592년도에 임진왜란, 1636년도에 병자호란. 이 두 개의 난을, 그렇죠. 양난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난을 기준점으로 해서 조선시대는 크게 성격이 달라요. 아예 새로운 어떤 그 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근세라고 불러요. 근세. 조선 전기를 근세라고 부른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근대 태동이라고 부릅니다. 뭐죠? 완벽한 형태의 근대는 이루지는 못했지만 근대의 문턱까지는 갔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발길질 하다가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사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전근대사예요. 그럼 이제 뒷부분, 이제 근현대사 부분인데요. 근대와 현대가 합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근대사예요. 자, 우리가요, 언제부터를 근대라고 볼까요?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다수설에 의하면 1876년입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죠? 개항입니다. 개항. 강화도 조약.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간에 근대적인 국제 질서로 편입되게 돼요.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부터를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언제까지? 1945년 광복 때까지. 광복 이후부터 현대사거든요. 그래서 45년인데 편의상 일대시대 전까지 가는 겁니다. 1910년까지.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근대의 개념은 1876년부터 1945년까지인데 편의상 여기까지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일병합조약. 여기를 근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렇죠. 고난의 시대. 일제시대사예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1910년. 언제 끝났나요? 1945년. 그래서 36년간의 일제의 식민 통치 시기. 어떻게 통치했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저항을 했느냐? 뭐 이런 내용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현대사입니다. 현대사. 1945년 광복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죠. 근데 현재 정부가 무슨 정부죠? 이명박 정부이죠. 이명박 정부. 근데 현 정부는 시험범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관례예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끝나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명박 정부 전의 정부가 무슨 정부죠? 그렇죠. 참여정부. 참여정부까지. 노무현 정부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현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보자면 조선시대사를 하나로 이제 묶어버리자면 총 8개 정도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뭐죠? 한국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하자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사가 보통 시험 문제가 뭐 직급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25문제도 나오고 20문제도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20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20문제를 100점이라고 치자면 어느 정도 배분이 될까요? 이거는 확실하게 말은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빈도수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빈도수를 수치화시키자면 전근대사 파트가 한 70%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파트가 30%. 그러니까 20문제로 치자면 7, 24, 14문제. 여기는 6문제 정도. 이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공부하시면 어디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당연히 여기에다가 비중을 두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됐다. 여기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는 인문, 여기는 심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 범위가 많으니까. 넓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근대사가 이제 70%인데, 그럼 이 5개의 파트 중에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딜까요? 당연하죠. 조선시대사입니다. 거의 3, 40%가 이제 조선시대사. 그 다음은요, 고려시대. 그래서 이 고려와 조선시대가 거의 전근대사에서 반 이상을 차지해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원이 이제 구성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8쪽입니다. 자, 8쪽. 뭐라고 나왔나요? 역사의 학습 목적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어요. 어느 부분? 바로 역사의 의미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에다가 강조 표시를 좀 해주세요. 역사의 의미.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오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의 의미인데요. 별거 없어요. 자, 우리가 역사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역사라는 말 속에서는 이미 역사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역사.